자, 지금부터 이제 웹 표준에 대한 실행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쪽에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 해당되는 게 이제 있을 수 있고요. 클라이언트. 우리가 얘기할 때는 클라이언트와 서비스 개념인데 여러분들이 브라우저를 열어서 예를 들어서 브라우저를 열어서 예를 들면 이제 크롬 같은 게 이제 이런 거죠. 브라우저를 열어서 이제 정보를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요청하는 쪽이 클라이언트 쪽입니다. 얘는 정보를 요청하는 쪽이에요. 요청을 해서 이제 정보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이제 사용하는 게 클라이언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클라이언트 말고 이제 그 서버 쪽이 있겠죠. 그 서버 쪽, 제공하는 쪽. 서버 쪽은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쪽입니다. 제공하는 쪽에 해당이 되고요. 그 제공하는 사람의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요게 그 자바나 이 정보를 갖고 있는 오라클 DB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정보를 요청하는 쪽에서는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정보를 요청하는 쪽에서 이제 크롬에서 요청할 때에 정보를 무조건 이제 무조건 여기 맞춰서 정보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그 요청을 할 때 얘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놈이 있습니다. 걔가 이제 HTML이 있고요. HTML. 그래서 자, HTML 같은 게 있으시고 그다음에 CSS도 있겠죠. CSS.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이런 게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 해당되는 게 있으시고요. 그 외에 뭐 이 jQuery 뭐 그 외의 라이브러리들 뭐 거기에 걸맞는 라이브러리 보통 자바 CSS 합친 라이브러리라든지 자바스크립트만 가진 라이브러리라든지 이런 게 부트스트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jQuery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가 요청 그 원활히 해석하고 알아둘 수 있고 이런 것들 요구하는 정보 형식이 이제 이런 겁니다.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 서버 쪽에서 만들어서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요청하는 형식이 이거고, 그러면은 이쪽에서 저희가 그 서버 쪽에서 그쪽으로 이제 그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정보를 제공할 때에 필요한 거는 이게 뭐가 넘어가게 되냐면 이제 HTML 뭐 정보가 이제 나중에 HTML이든지 뭐 CSS 뭐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져서 넘어가게 됩니다. 클라이언트 쪽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 클라이언트 쪽은 서버 쪽으로 데이터를 요청하게 되죠. 요청을 하면 거기에 걸맞는 데이터를 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HTML, CSS, 자바스크립트라는 것을 이제 보통 요청을 하게 되고요.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서버 쪽에서는 그 뭘 하게 되냐? 요 밑에 쪽에서 서버 쪽에서는 필요한 정보를 이제 수집하거나 가공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오라클이나 자바 쪽에서 그 사용하는 형식은 저희가 그 이거를 서버를 요청을 하는 걸 URL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요청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만들면 이렇게 만들게 되고 HTML, CSS, JS를 이렇게 요청을 받게 되고요. 클라이언트는 이제 이쪽에다가 이렇게 그 정보를 요청하게 되는데 이때 요청하는 것을 이제 URL이라고 하죠. 어떤 정보 요청을 하게 되는데 요청을 쓰는 거를 이제 URL이라는 걸로 URL 그 서버 위치가 포함되어 있는 주소를 URL이라고 얘기합니다. 로케이션이죠. 위치.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거를 이제 로케이션 되어 있는 위치를 이제 그 URL을 쳐서 뭐 프로토콜 뭐고 이제 서버가 뭐고 그 안에 위치는 어딘데 거기 어떤 정보를 요청한다. 그래서 파일명이나 정보를 이제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서버 쪽에서는 이렇게 자바나 오라클을 통해서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서버 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쪽에서 이제 서버는 지금 자바 오라클이라고 썼는데 얘를 분할해 보면
그 서브 프로그램은 이제 톰캣 같은 것들이 이제 여기 서브 프로그램에 해당이 됩니다. 톰캣 같은 것이 이제 서브 프로그램에 해당이 되고, 그 얘를 이제 정보를 이제 그 만들어내는 정보를 처리해주는 이제 시스템이 자바나 오라클이 됩니다. 그러면은 톰캣에서 URL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했으면 정보를 이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요청된 정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처리를 해서 만드는 것을 자바나 오라클이 하게 되고요. 특별히 자바에서 톰캣 쪽으로 이제 그 데이터를 보내가지고 쓰는데, 이때 필요한 게 HTML, CSS, 자바스크립트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자열로 이렇게 만들어서 넘겨줍니다. 자바나 이렇게 해당되는 것을 이제 문자열로 넘겨주는데, 그 URL 요청을 했을 때 이게 자바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다 거꾸로 한번 만들어야 돼요. 자바가 필요해요 하시면 이제 그 서버 쪽에서 자바나 오라클 쪽으로 자바 쪽으로 요청을 하게 돼요. 그 자바에서도 오라클을 연동해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죠.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쪽에서 이제 그 서버 쪽으로 넘겨주는 정보가 이렇게 넘겨주는 정보를 이때 넘겨주는 정보가 동일하게 이때 넘겨준 정보가 이제 HTML, CSS 이런 거죠.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넘겨주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렇게 넘겨서 사용하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코드로 넘겨주는 것 같지만, 얘네들은 이제 그 문자열입니다. 문자열 이렇게 돼 있는 이제 문자열로 처리를 해서 넘겨주게 됩니다. 넘겨서 사용하게 되고요. 그 저희가 그 이쪽까지 안 가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렇게 안 가면 이렇게 처리를 해서 해야 되면 이제 문자열로 자바에서 HTML이나 CSS, 자바스크립트를 넘겨줘서 사용 처리할 수 있는 게 될 수 있고요. 그 서버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정보를 처리할 때에 그냥 이렇게 저희가 그 HTML이나 이런 정보를 갖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제가 정보가 이렇게 처리에 의해서 자바나 이런 처리에 의해서 사용될 수도 있지만, 서버는 그런 것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 실제적으로 그 HTML이나 이런 것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저희가 처리를 해서 문자열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 HTML, CSS, HTML이나 CSS나 JS에 대한 이제 파일을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쪽에는 정보를 처리해서 데이터가 변경이 되는 경우고요. 얘는 데이터가 변경이 되지 않아요. 그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이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시켰는데,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서 이제 이렇게 가져가서 그 HTML이나 CSS를 이렇게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주는 것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렇게 이제 보시면 파일로 그냥 넘겨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쪽에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 되고요. 그 서버 쪽에 해당이 되는 것 중에서 이렇게 HTML이나 CSS나 JS 파일로 되어 있는 거는 데이터 변경이 안 되는 경우예요. 얘는 데이터 변경이 필요 없다. 이런 거를 이제 데이터 변경이 필요 없음 해가지고, 필요 없으면 이렇게 파일로 그냥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 처리나 DB랑 연동이 전혀 안 돼가지고 그 이렇게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파일로 만들어 놓고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거를 이제 정적 페이지, 이게 동작 데이터 그 변경이 전혀 없으니까 얘네를 정적 페이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적 페이지 개발, 정적 페이지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데이터가 전혀 필요 없는 걸 정적 페이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자바나 이런 걸 쓰시면 데이터 변경이 필요 있음,
뭐 얘가 게시판 같은 경우에 다 필요 있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오라클 이렇게 변경한 게 그 필요 있음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얘는 이제 그 동적 페이지 그 데이터가 바뀌어요. 그래서 동적 페이지 개발, 동적 페이지 작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확장명이 .html, .css, .js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파일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런 파일이니까 확장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적 페이지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뭐.html, html이라든지 html 이런 파일로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파일로 존재하게 되고요. 그 얘네들은 파일로 그 파일 자체를 넘기게 되는데 얘네들은 동적 페이지인데 이제 지금 자바 기반으로 얘기했을 때 JSP라는 걸로 JSP 파일로 이렇게 JSP 얘도 파일로 존재하는데 이 파일은 이제 처리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력해라 JSP,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등등등에 해당되는 페이지를 출력해라 이렇게 이제 그 처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적 페이지로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HTML로 시작했다가 그 여기 동적 페이지가 있더라도 이거를 그냥 그 정적 페이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데이터는 변경을 안 하더라도 그냥 HTML 같은 이제 파일들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JSP로 나머지는 이제 그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서 얘는 그냥 단순 전달이 됩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은 단순 전달. 그래서 이렇게 사용해서 메뉴가 좀 이렇게 있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정적 페이지에 해당되는 것은 그냥 단순한 파일이 그대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복사가 됩니다. 얘네들은 그 다른 것들을 이제 사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얘네 파일들은 이제 단순 처리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순 전달. 카피 앤 페이스트 해서 이제 복사 붙여넣기가 되는 거죠. 단순 전달만 한다. 그러니까 이제 파일 자체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그냥 전달해요. 이미지 파일도 마찬가지죠. 서버에 있는 내용을 그냥 이쪽에서 이쪽으로 전달을 해요. 그래서 이런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같은 이제 페이지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정적 페이지라고 얘기하고 파일로 작성이 되어 있으면서 걔를 이제 단순히 전달만 하는 이런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 데이터 변동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JSP 같은 경우에는 먼저 처리가 일어나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처리 다음에 결과를 전달하게 되는데 이 결과가 HTML, CSS, 자바스크립트라는 거예요. 이쪽에 결과가 이렇게 전달되죠. 이 결과가 HTML, CSS, JS라는 문자열로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거를 결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과라고 얘기를 해서 그 이쪽에서 결과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이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개발을 해야 될 내용은 요 아래쪽입니다. 아래쪽 개발자잖아요. 자바 개발자에 해당되는 거라서 요 아래쪽에 자바를 여태까지 배운 이유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버를 기점으로 해서 데이터 처리를 할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 이렇게 서버를 기점으로 해서 그 데이터 처리가 돼야 된다면 이제 이쪽에서 서버에서 처리를 다 끝내고 나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받는 거는 HTML, CS, 자바스크립트니까 HTML, CS, 자바스크립트만 여기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 HTML에 해당되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와 이쪽에 있는 자바 객체하고는 섞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선생님 이렇게 자바스크립트하고 그 이쪽에 있는 자바 쪽에 있는 객체하고 어떻게 연동해서 사용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돼요. 이쪽과 이쪽의 거리는 클라이언트에서 요청하는 거와 서버의 거리는 상당히 멀거든요. 그래서 서로 격리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다 보는 건데, 그 여러분들은 그 자기 거에서 자기 걸 테스팅하죠. 그러니까 자기 컴퓨터에서 자기 컴퓨터에 있는 걸 테스팅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 컴퓨터에 클라이언트도 있고 내 컴퓨터에 서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컴퓨터에 이거하고 이거 같은 건데 왜 연결이 안 돼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서버는 아주 멀리 있고요. 나는 이제 우리 집에서 브라우저를 켜고 거기서 실행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서로 여기서 여기까지 요 사이는 이렇게 서버를 경계를 해서 여기하고 여기는 사이는 엄청나게 멀다 이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여기하고 여기는 멀기 때문에 내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서 그 자바스크립트와 자바 쪽은 둘 다 자바로 시작한다는 생각해서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전혀 다른 거라서 아시겠죠? 그래서 실행될 때 이제 그 맨 처음에 자바 HTML에 해당되는 거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런 걸 먼저 배우시고요. 이렇게 먼저 배우시고 여기 HTML 이렇게 브라우저를 통해서 하는 것을 먼저 배우시고 그러면 .html로 .html, .css, .js 이런 걸로 먼저 배우겠죠. 배우고 나중에 이제 JSP 데이터를 변경해야 되니까 게시판 그러면 JSP가 필요하다. 그럼 JSP로 일단 배우시게 되는 거예요. JSP를 이용해서 서버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것을 배우시게 되는 거죠. 근데 HTML로 하다가 JSP로 변경이 됐어요. 근데 결과는 뭐예요? 똑같이 요청 HTML, JS, CSS, 자바스크립트가 넘어간다. 클라이언트 쪽에 볼 때는 그 이런 파일명이나 이런 JSP, .jsp, .url 이것만 지금 이제 .html이냐 .2냐 아니면 .jsp냐 이것만 다르고요. 가져오는 내용은 다 똑같다 이거죠. 가져오는 내용은 HTML, CSS, JS. 그러니까 이게 확장명에 따라서 뭔가 특성 있는 게 달라져서 번역하는 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 결국 클라이언트가 간절히 원하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용하는 게 서버가 쓰는 게 되고요. 이때 이제 서버 쪽에서는 그냥 HTML로 갖고 있으냐 아니면 데이터 처리가 필요하냐에 따라서 JSP와 HTML로 구분을 해서 작성을 해주시는데 그 자바 개발자들은 HTML 여기 JSP를 만들면 이게 뭐로 나온다고요? HTML이 나온다고요. 굳이 HTML을 개발하지 않아요. 그냥 다 JSP로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그냥 이렇게 해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html로 쓰기도 하지만 그냥 .jsp로 다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하셔도 무난하시다 아시겠죠? 그래서 HTML인 경우에는 이제 그 내 컴퓨터에서 이쪽에 전달돼 가지고 여기 있는 이쪽에 있는 요 HTML을 내 컴퓨터에다 저장해 놓고 사용할 수도 있어요. 여기 뭐 요구하는 형식의 파일이 이렇게 되니까 내 컴퓨터에다 이렇게 저장을 했고 이제 브라우저에서 실행할 수 있으세요. 그 얘는 서버가 굳이 필요 없어요. 왜냐면 파일만 전달하기 때문에. 그럼 파일이 전달됐어요? 그러면 내 컴퓨터 안에 파일이 존재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전달된 파일이 그 인터넷 임시 저장소에 이렇게 저장이 되겠죠. 저장이 되고 꺼내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꺼내서 실행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제가 이제 그 파일에 해당되는 것을 그 꺼내 가지고 실행해서 그 인터넷이 안 되더라도 그 임시로 인터넷 저장되어 있는 걸 꺼내서 보여줄까요? 라고 이제 말을 하죠. 그래서 보여달라고 하면 여기 있는 걸 꺼내 가지고 그냥 보여줍니다. 그게 사실은 기본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꺼내가지고. 그래서 임시 저장소에 저장을 해놨다가 같은 URL이 나오는 경우에는 여기를 그냥 꺼내서 보여주면 훨씬 더 빠르게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 얘네들이 이렇게 전달이 되면 임시 저장소 요구하는 형식은 이런데 그 임시 저장소에 해당되는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집어넣었다가 꺼냈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클라이언트 쪽에 그냥 내 컴퓨터 쪽에 보시면
뭐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크롬에서도 이제 크롬에서 이렇게 이제 방문 기록이라든지 아니면은 설정에서 그 설정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 보시면 방문 기록이라든지 쿠키, 캐시 같은 게 그 인터넷에서 그 본 내용을 얘를 저장해 놓은 걸 캐시라고 얘기하거든요. 캐시를 삭제합니다. 그래서 쿠키는 이 서버 쪽에서 데이터 처리한 내용을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 저장을 해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쿠키고요. 그래서 이제 방문 기록이라든지 쿠키, 캐시 같은 걸 삭제하겠습니다. 이런 설정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그 크롬에 내가 로그인 하든지 한다든지 여기 설정이 있으는데 설정에 들어오셔서 이 설정입니다. 설정에 들어와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그 인터넷 개인 정보 및 보안 여기 카탈로그 크롬인 경우입니다. 크롬인 경우에 인터넷 기록 삭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제가 전달해서 해놓은 곳에 해당되는 것을 임시 저장소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 저희가 저장을 해놓은 거예요. 캐시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여기로 이제 저장을 해놓고 쓰는데 그러면 이제 HTML 이게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HTML 뭐 CSS 자바스크립트가 이쪽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얘기는 이제 여기서 그 해서 했던 내용이 이제 이렇게 받은 내용이 이제 이렇게 임시저장소로 들어가게 돼요.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제 나중에 얘를 그 임시저장소에서 있는 것을 가져다 쓸 수 있으면 내 컴퓨터에서 개발한 거를 서버 없이 그냥 내 컴퓨터에서 개발한 거를 이제 동작을 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임시저장소라고 얘기하는데 그 브라우저에서는 캐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캐시. 그래서 그 이런 것들을 그 한번 다운받으면 이거를 가져다 맨 처음에는 요청을 해서 가져오지만 두 번째부터는 임시저장소에서 끌고 와가지고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브라우저에서는. 그래서 임시저장소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처리를 보편적으로 하도록 되어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임시저장소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만들어 놓고 여기다 저장을 하게 됩니다. 요청한 것을 저장을 하고 다시 불러와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장소에다 저장하는 이유는 다음에 불러오는 거죠. 다음부터는 임시저장소에 있는 거를 불러다가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맨 처음에야 이제 그 이쪽에 가서 URL을 이용해서 정보를 가져와 가지고 이제 그 이쪽에다 저장을 하고 다시 불러와서 브라우저에 그 이렇게 실행하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여기서 이쪽으로 불러오게 되는 거죠. 똑같은 URL이고 하면 정보가 이제 바뀌어 있다 뭐 아니면 일정 기간 동안은 이제 그 임시 저장소에서 이렇게 계속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제 컴퓨터에다가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만들면 서버가 없더라도 동작을 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배울 때는 서버랑 상관없이 배우세요. 상관없이 배우시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이쪽에 여기가 요렇게 배우시는 게 이제 웹 표준에 대한 것을 배우시는 거고요. 요 부분이 저희가 배우시는 웹 표준에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여기에 웹 표준.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이제 화면 구현에 해당되는 내용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배우시는 게 표준에 해당돼서 배우시는 거고요. 표준에 해당되는 것을 배우시는 거고 그 이쪽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서버 프로그래밍 쪽에 해당되는 것을 배우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서버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서버 쪽에서 동작을 시키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배우시는 게 데이터를 그 수정할 수 있어요. 그 HTML에 있는 데이터를 수정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게시판 같은 겁니다. 만든 다음에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이제 서버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버 프로그래밍을 하시려면 이런 웹 표준에 해당되는 HTML, CSS 이런 것도 전부 다 아셔야 되겠죠. 그 웹 표준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웹 표준하고 썼는데 이게 이제 화면 과목성에서 화면 구현이라든지 뭐 UX, UI, UX 뭐 구현 뭐 이런 것들을 UI 구현, UX, UI 구현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그 표시가 돼서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그 제목상은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웹표준이고요. 웹표준. 근데 이게 그 세부 항목으로 봤을 때는 화면 구현, 뭐 UX, UI, UI, UX 구현 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구현 되고 서브 프레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서브 프레임을 자바 기반의 서브 프레임을 하기 때문에 그 우리가 보실 때는 JSP, and 서블린, 서블린 뭐 이런 것들이 서블린 해당되는 게 이제 저희가 자바 기반의 서브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것을 배우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그 여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고 이제 배우시게 될 텐데 그 웹표준과 서브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배우시게 될 텐데요. 그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배우셔서 쓰실 때는 이제 개발 환경이라는 게 이제 맨 처음에 실행 설정하고 할 게 개발 환경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를 개발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라는 것을 이제 보실 텐데 웹표준은 자기 컴퓨터하고 브라우저만 있으시면 돼요.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그 필요한 내용들을 이제 한번 나열을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처음에 그 전체적으로 필요한 내용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개발 환경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필요한 소프트웨어. 저희가 개발 환경은 뭐가 필요하냐? 환경. 물론 운영체제 이런 거 필요하세요. 운영체제. 그 운영체제라고 하면 이제 OS가 필요하신데 그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거는 윈도우즈 같은 게 필요하시고 그 다음에 리눅스라는 것들 이제 보통 많이 사용하는 그 데스크탑에서 사용하는 운영체제가 이제 윈도우즈하고 리눅스예요. 그 맥킨토시 쓰시는 분들은 맥OS가 있죠. 맥OS 이런 것들이 그 이런 운영체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 맥킨토시도 따로 있어요. 쟤는 C 기반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제 처리할 때에 기본적으로 그런 커널 리눅스랑 거의 비슷한 커널들을 써서 그 리눅스 맥OS를 쓰시는 분들은 그 리눅스 설정하는 거와 비슷하게 자바 설정을 해서 쓰시게 되십니다. 그 다음에 더 필요하신 거는 이제 서버가 필요하겠죠. 서버 프로그램. 서버가 필요한데 이거를 이제 그 웹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해서 WAS라고 이제 보통 개발 환경에서 부를 때는 WAS라고 불러줍니다. WAS라고 불러주고요. 그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앞에다 쓸 때 윈도우즈를 썼으니까 윈도우즈에 해당되는 내가 우리가 개발해서 써야 되는 것들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톰캣이 있습니다. 톰캣. 그 얘네들 톰캣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명칭상은 아파치 톰캣이라고 불러줍니다. 아파치 톰캣이라고 불러주는데 톰캣 그 얘네들이 원래 아파치가 웹 서비스 용도로 사용됐고요. 톰캣이 자바 실행하는 용도로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두 개가 원래 다른 프로그램입니다. 다른 프로그램이었다가 그 얘가 업버전 시키면서 합쳐놨어요. 그래서 아파치 톰캣이라고 불러주고요. 제가 맨 처음에 웹에 대해서 배울 때는 그 아파치 깔고 톰캣 깔고 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아파치와 톰캣을 연결하고 이렇게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톰캣이라고만 얘기를 하고 그 아파치 톰캣을 함께 같이 이제 서비스를 해주는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고 있죠. 그 아파치 톰캣을 다운받는 곳,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는 것은 이제 그 tomcat.apache.org 아마 URL이 맞을 텐데 지난번에 다운로드 한번 받았죠. 다운로드 받아서 해보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tomcat.apache.org 가보시면 이게 고양이 모양으로 이렇게 뭐라고 나와요. 뭐라고 나오면서 지금 이제 이가 그 화면이 줄어들기 때문에 삼색선으로 이렇게 메뉴가 나오는데요. 지금 클릭하시면 이렇게 열리도록 되어 있죠. 요게 이제 동작을 하는 게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이렇게 보여주자는 것은 보여주도록 만드는 것은 웹표준 CSS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클릭해서 나오는 것은 그 자바스크립트 뭔가 설정을 해서 사용을 했죠. 데이터 이렇게 표시하는 것은 HTML 됩니다. 자, 그 중에 이제 그 다운로드에 해당되는 거는데 위치 버전 이렇게 해가지고 물음표가 나와 있어요. 그 어떤 버전이 필요한가? 다운로드 밑에 위치 버전 필요한데 위치 버전에 해당되는 걸 보시면 이제 자바 버전이 그 서포티드 지원하는 자바 버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바 버전별로 쭉 나와 있는데 저희가 자바 8를 깔았잖아요. 그래서 자바 8 and 레더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 이쪽에서 지금 사용하시는 거는 지금 요게 지금 아파치 톰캣 버전이에요.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 릴리즈 뭐 X 버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용하시는 거는 그 10 버전을 쓰기에는 좀 그래요. 이게 베타 버전이죠. 그리고 그 이클립스에서 이 여기에 있는 톰캣 10을 지원하지 않아요. 나중에 한번 세팅해 보시면 톰캣 9까지만 지원을 해요. 그래서 억지로 만들어서 쓸 수는 있지만 이런 걸 억지로 만들었으면 뭔가 탈이 나요, 계속. 그래서 조금 이제 베타 버전보다는 그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버전 9 버전을 위해서 저희가 개발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바 버전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저희가 그 시스템이 옛날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옛날 시스템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업체에서 이제 걔를 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이제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을 해서 리뉴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이 해지됐거나 이러면은 그 원래 쓰고 있는 프로그램을 계약을 해지하면 해지가 되면 그것 때문에 걔 때문에 다른 걸 더 개발을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그 돌고 있는 시스템이 옛날에 개발한 것 같으면 그 밑으로 자꾸 내려가죠. 그래서 제가 그 본 것 중에서는 자바 5 버전을 이제 봤어요. 그럼 이제 톰캣 6으로 깔아가지고 이제 써야 되겠죠. 최근에 이제 회사에서 그 저한테 리뉴얼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도와달라고 요청이 돼서 요청을 하셔서 이제 했는데 그 자바 버전이 자꾸 내려가요. 실질적으로는 6 버전 정도면 충분히 돌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버전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결국 이제 밑에 있는 톰캣을 찾아가지고 깔아가지고 사용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런 것들을 저희 맘대로 이제 설치를 해서 깔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 일단은 자바 8 기준으로 해서 자바 8을 깔았기 때문에 자바 8 이후에 했던 거 그 밑에 있는 것도 다 가능하세요. 7 이후 뭐 6 이후 그러니까 6 이후니까 그거보다 더 높은 버전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쓰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톰캣 9를 선택을 하시면 톰캣 9 클릭합니다. 선택을 하시면 이쪽에 여러 가지 버전들이 나와요. 뭐 집 버전 나오고 이제 인스톨 버전 나옵니다. 인스톨 버전. 인스톨 버전은 이제 얘가 인스톨을 하면요. 이제 환경을 건드려요. 프로그램 자체가 환경을 건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환경 설정해서 쓰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하는 것은 집에 해당되는 것을 다운받게 돼요. 그래서 64비트 뭐 윈도우 칩 얘를 다운받아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된다. 위치는 이렇게 9.0 다운로드가 되고 여기서부터 들어와서 그래서 아파치 톰캣에 가시면 URL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입니다. 여기 해당돼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 내용은 이제 이쪽에 여기 이제 64비트 윈도우 칩을 다운받게 됩니다. 그 zip 파일이 아니고 다른 건 인스톨 버전을 받을 수 있는데 인스톨 버전은 운영하기 위한 컴퓨터 운영을 하시기 위해서 컴퓨터를 받으시게 되고요. 저희는 이제 그 zip 버전을 받게 되는데 그 zip 버전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압축을 풀면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 환경을 건드리지 않죠. 얘네들은 그 개발자가 환경을 설정해 줘야 돼요. 개발자가
환경 설정. 내 맘대로 이제 환경 설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그 개발하시면서 써볼 수 있으시고요. 그래서 윈도우 톰캣에 가보시면 저희가 이제 여기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을 푸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압축을 풀어서 쓰시기만 하면 돼요. 쓰시기만 하면 되고 저희는 여러분들은 C 드라이브에 깔라고 시켜놨는데 제 거는 이제 C 드라이브가 좀 용량이 적어서 지금 C 드라이브 용량이 거의 차고 있죠. 차고 있어서 D 드라이브에다가 어쩔 수 없이 다시 깔았어요. 그래서 D 드라이브에 이제 저는 실행하는 EXE 제 이니셜 다른 선생님이랑 계속 같이 쓰는 컴퓨터라서 제 이니셜 만들고 실행하는 EXE 만들고 이 안에 통깨구라고 해서 통깨구에 해당되는 것을 압축을 푼 다음에 이렇게 만들었어요. 실제적으로 압축을 풀면 아파치 톰캣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버전까지 나오면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사용해서 쓰는 것은요. 컨트롤이 너무 길면 좀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길게 폴더 있는 것처럼 이제 파일도 여기 폴더 자체가 이렇게 길게 나오는데 얘를 줄여 놓은 거예요. 줄여 가지고 이제 통캣구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다. 통캣을 다운받아서 하게 되면 이게 통캣이 되는데 주의할 점 얘네들은 이제 포트를 8080 포트를 이제 웹 관리 포트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아셔야 되는 이유는 이제 얘네가 왜 아셔야 되냐면 얘네들이 오라클하고 충돌이 일어난 거죠. 오라클과 웹 관리가 아니라 통캣은 이 서버를 돌릴 때 웹 서비스 해주는 포트입니다. 웹 서비스 포트로 사용하고 있고요. 얘는 오라클의 웹 관리 포트와 충돌이 나요. 포트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충돌이 일어난다. 오라클이라고 썼는데 오라클이라고 썼는데 오라클은 이제 XE 버전이죠. XE 버전, 엔터프라이즈 버전이 아니고 XE 버전에 해당되는 거와 동일하기 때문에 저희는 XE를 깔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환경을 이제 세팅을 다 돼 있는 상태고요. 다음에 다른 세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